2023년 11월 대한민국 AI 시장 100조 원 시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SDS까지 뛰어든 국가 AI 전쟁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발표됩니다. IBM 코리아 10조 원 규모 국가 AI 프로젝트 주관 기업 선정.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발표의 중심에는 한 명의 한국 여성 리더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포기했던 꿈, 제가 대신 이뤘어요. 부산 달동네 야학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리더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서울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 SDS 부사장, 그리고 2023년 IBM 코리아 사장으로 선임된 실제 한국 여성 AI 리더의 커리어와 성과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팩션 사실 창작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IB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주도했고 왓슨엑스 AI 비전, 하시코어 빈수 발표 등 굵직한 기술 혁신을 직접 이끌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 이름은 가명이지만 주요 성장 여정과 리더십의 디테일은 실제 언론기업 인터뷰, 경영 보고서, 뉴스 보도를 토대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리더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982년 부산 사하구 감천동 비탈길 가득한 달동네에서 김서진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어머니 정미수는 낮에는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쳤다. 정미수는 20살에 시집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밤마다 촛불 켜놓고 한자 공부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김서진은 지금도 기억한다. 교육이 계층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야. 너만큼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장에서 번 하루 품삯 5,000원 중 2,000원은 반드시 딸의 교육비로 따로 모았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도 동네 사람들은 정미순을 이상하게 봤다. 여자애한테 그렇게까지 교육비를 쏟아부을 필요가 있나? 1985년 어느 토요일 오후 8살 김서진이 처음 컴퓨터를 본 것은 동네 전자오락실에서였다. 다른 아이들은 팩맨이나 갤러가 게임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김서진은 구석에 놓인 컴퓨터가 신기했다. 초록색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 키보드를 누르면 글자가 나타나는 게 마법 같았다. 오락실 사장 아저씨가 간단한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보여줬다. 안녕하세요를 입력하자 화면에 안녕하세요가 나타났다. 어떻게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의 질문에 사장은 웃으며 답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야. 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해. 그날부터 김서진은 용돈을 모아서 오락실에 갔다. 게임은 하지 않고 컴퓨터만 만졌다. 100원으로 10분씩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씩 외웠다. 하지만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다. 할아버지는 여자아이가 그런 이상한 기계나 만지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것을 이라며 핀잔을 주셨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여자아이는 피아노나 배우는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다. 어머니 정미수는 달랐다. 딸의 관심사를 유심히 지켜보던 어머니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했다. 6개월간 야근 수당을 모아 중고 컴퓨터를 사주기로. 50만 원. 당시 어머니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컴퓨터를 사러 용산에 갔던 날을 김서진은 지금도 기억한다. 어머니가 쭈뼛쭈뼛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며 가장 싼 컴퓨터 있나요? 라고 물어보던 모습. 결국 금성사에서 나온 MSX 컴퓨터를 샀다. 네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해봐라. 엄마는 못 배웠지만 니는 달라야 해. 이 기계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김서진은 컴퓨터 매뉴얼을 읽으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영어 사전을 펼쳐놓고 하나씩 단어를 찾아가며 명령어를 익히고 매일 밤 3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김서진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학생이었다. 컴퓨터실에 있던 낡은 컴퓨터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우와, 서진이가 이런 것도 만들어? 중학교 2학년 때 김서진은 부산시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 참가했다. 전체 200명 중 여학생은 단 5명뿐이었다. 대회 문제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김서진은 2시간 만에 완성했다. 1등, 부산 동성중학교 김서진. 상금 10만 원을 받았을 때 김서진은 눈물이 날 뻔했다. 그 돈으로 어머니께 첫 번째 선물을 사드렸다. 엄마, 컴퓨터 사줘서 고마워요. 제가 커서 엄마 꿈을 대신 이룰게요.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딸이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글자조차 제대로 못 대던 시절이 있었지만 딸은 기계와 대화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김서진은 부산대 컴퓨터공학과를 목표로 정했다. 주변에서는 여자가 공대에 가서 뭐 해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어머니의 지지만으로도 충분했다. 네가 하고 싶은 길을 가거라. 고등학교 3년 동안 김서진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담임 선생님도 서진이는 정말 공대에 갈 제목이야 라고 인정했다. 1995년 김서진은 부산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전체 42명 중 여학생은 4명뿐이었다. 전국 공과대학 여학생 비율이 8%도 안 되던 시절이었다. 첫 수업에서 교수가 농담처럼 말했다. 여학생들은 보통 2학년 때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힘든 과목들이 많으니까 미리 각오하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엄마의 꿈을 저버릴 순 없어. 내가 증명해보겠어.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 대학 졸업반 취업률이 50%도 안 되던 절망적인 시기였다. 하지만 김서진은 당당하게 삼성 SDS 공채에 지원했다. IT 업계 최고 기업 중 하나였지만 여성 개발자는 거의 없던 곳이었다. 1차 서류 전형 통과, 2차 필기 시험 통과, 드디어 최종 면접. 삼성 SDS 본사 12층 면접실에서 5명의 남성 면접관 앞에 앉았다.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 여성이 IT 업계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그만둘 생각 아닌가요? 김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다. 제 실력으로 증명해보겠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럼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김서진은 가방에서 포트폴리오를 꺼냈다. 대학교 4년간 만든 프로그램들, 학생관리 시스템, 도서관 대출 시스템, 간단한 게임까지 모두 혼자 힘으로 완성한 것들이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혼자 만드셨다고요? 네, 설계부터 코딩, 테스트까지 모두 제가 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신입사원은 흔하지 않았다. 1999년 3월 2일, 김서진은 삼성 SDS에 입사했다. 전체 신입사원 80명 중 여성은 단 12명? 그중 개발직은 김서진 혼자뿐이었다. 입사 첫날, 김서진은 시스템 개발팀에 배정됐다. 12명의 팀원 중 여성은 그녀뿐이었다. 팀장 박 과장은 그녀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업무를 맡겼다. 일단 문서 작성이나 간단한 테스팅 업무부터 시작해보죠. 하지만 김서진은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요청했다. 저도 핵심 개발 업무를 맡겨주세요. 다른 팀원들과 똑같이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팀장도 결국 김서진에게 은행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를 맡겼다. 그것은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보안 모듈 개발이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기술이었다. 김서진은 밤낮 없이 매달렸다. 다른 팀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서 코딩했다. 암호화 알고리즘, 보안 프로토콜,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사서 읽었다. 영어로 된 기술 문서도 사전 찾아가며 하나씩 해석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할라, 며 걱정했지만 김서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저는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개월 후, 김서진이 개발한 보안 모듈이 완성됐다. 사내 테스트 결과, 보안성과 처리 속도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30% 향상된 성과를 보였다. 팀장 박 과장은 놀라워했다. 정말 혼자 개발한 거 맞나요? 이 수준이면 시니어 개발자급인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 성공을 계기로 김서진은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2001년에는 삼성전자와의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에 핵심 개발자로 참여했다. 그룹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2003년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다.
김서진이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한 대형 ERP 시스템 구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이다.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였다. 이 문제로 인한 손실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임원진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한 임원은 역시 여성에게는 큰 프로젝트가 무리였나라는 말까지 했다. 그 순간 김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코드 한 줄 한 줄을 점검하고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결국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김서진은 임원진 앞에서 발표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성능도 20% 향상됩니다. 3일만 시간을 주시면 증명해 보겠습니다. 김서진의 솔루션은 성공적이었다.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문제 해결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김서진에게라는 말이 회사 내에서 돌 정도였다. 2005년 김서진은 대리로 승진했다. 같은 기수 중에서는 가장 빠른 승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단순히 개발자로 머물지 않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때부터 김서진은 MBA 공부를 시작했다. 주말마다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평일에는 개발자로, 주말에는 경영학도로 하루 4시간씩 자며 공부했다.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 어머니는 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엄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됐구나. 2007년 김서진은 MBA를 취득하며 과장으로 승진했다. 이제 기술과 경영을 모두 아는 인재가 된 것이다. 회사에서도 그녀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다. 2010년 IT 업계에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를 출시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직 관망하는 상황이었다. 삼성 SDS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임원들은 회의적이었다.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 기존 온프레미스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클라우드가 정말 미래인가? 하지만 김서진은 달랐다. 그녀는 클라우드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주말마다 해외 클라우드 기술 세미나에 참석했고 아마존, 구글의 기술 문서들을 밤새워 연구했다. 심지어 개인 돈으로 AWS 계정을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해봤다.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야.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야. 김서진은 상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클라우드 시장 전망, 비용 절감 효과, 경쟁사 동향까지 100페이지가 넘는 분석 자료였다. 2012년 김서진은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기획팀으로 이동했다. 드디어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팀원은 단 3명뿐이었다. 회사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서진은 작은 팀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한국형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이었다. 해외 서비스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만의 강점이 뭔지 찾아야 해. 단순히 따라하기만 해서는 안 돼. 김서진과 팀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IT 환경을 철저히 분석했다. 보안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 내 것이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성,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런 특성들을 반영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의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팀원 3명이 교대로 밤을 새며 코딩했다. 때로는 김서진도 직접 코드를 짰다. 관리자가 되었지만 개발자 출신의 DNA는 여전했다. 2014년 첫 번째 클라우드 플랫폼이 완성됐다. SCP라고 명명한 이 플랫폼은 보안성과 안정성에서 해외 서비스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고객은 뜻밖에도 부산은행이었다. 김서진의 고향 부산. 은행 CIO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삼성 SDS에서 개발한 클라우드가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부산은행의 IT 운영 비용이 40% 절감됐고 시스템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 이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2016년에 찾아왔다. AI 인공지능과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AI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김서진은 클라우드와 AI의 결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클라우드가 AI의 인프라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기회야. 그녀는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다. 다시 공부해야 했다. 딥러닝, 머신러닝, 신경망,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졌다. 2017년 김서진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클라우드 사업부 상품입신 팀장이 됐다. 이제 30명의 팀원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가 된 것이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AI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이었다. 팀원들과 함께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을 클라우드에 최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GPU 클러스터 구성, 분산 처리 기술,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동화,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클라우드가 아니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야. 이걸 성공시키면 삼성 SDS가 AI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어. 2018년 김서진의 팀이 개발한 AI 클라우드 플랫폼이 첫 번째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였다.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경쟁사와의 협력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불량률이 30% 감소하고 생산효율이 25% 향상됐다. LG전자는 삼성 SDS를 AI 클라우드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 성공을 계기로 김서진은 이사로 승진했다. 그리고 2019년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삼성그룹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하는 TF팀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김 이사가 AI와 클라우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룹 전체의 AI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주세요. 김서진은 그룹 전체의 AI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모든 계열사의 AI 도입 로드맵을 그렸다.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였다. 어머니 정미수는 딸의 성공을 보며 놀라워했다. 우리 딸이 삼성그룹 전체의 일을 한다고. 야학에서 한글 가르치던 엄마가 이런 딸을 뒀다니. 하지만 김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더 큰 꿈이 있었다.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 기회가 곧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 2020년 가을 김서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IBM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총괄을 맡을 사장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김서진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IBM은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었다. 왓슨 AI로 유명한 100년 전통의 기술 기업. 그런 회사의 한국 사장이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회였다. 처음에는 김서진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저를 원한다고요? IBM 아시아 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한다. IBM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연봉은 기존의 3배, 스톡옵션까지 포함하면 5배가 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전체 AI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이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삼성 SDS에서 22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했다. 더구나 한국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머니 정미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길을 가거라. 엄마는 네가 세계에서 일하는 걸 보고 싶어. 2021년 3월 15일 김서진은 삼성 SDS를 떠나 IBM 코리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 IT 업계 최초로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된 여성이었다. 언론들이 주목했다. 한국 여성이 글로벌 IT 기업 수장이. 하지만 IBM에서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미국 본사의 일부 임원들은
한국인 여성 사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특히 AI 사업에서 아시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첫 번째 글로벌 임원진 회의, 뉴욕 본사에서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본사 CTO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시아 시장에서 AI 수요가 정말 그렇게 클까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지 않나요? 특히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은데 김서진은 준비해온 데이터를 화면에 공유했다. 아시아는 전 세계 AI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특히 제조업 AI 시장에서는 50% 이상이에요. 한국만 해도 연간 AI 투자가 15조 원에 달합니다. 그녀는 15분간 아시아 AI 시장의 특성과 기회를 설명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정부 주도의 AI 정책, 모바일 퍼스트 환경, 미국 임원들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인사이트들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CTO가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본사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한국 시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김서진의 첫 번째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그녀가 직접 협상한 삼성전자와의 AI 파트너십이 성사됐다. 3년간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전 직장과의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윈윈 관계를 만든 것이다. IBM, 본사는 놀라워했다. 한국에서 이런 규모의 계약이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김서진 사장의 네트워크가 대단하네요. 김서진은 IBM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우수 사장상을 받았다. 취임 1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2022년 상반기,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에 IBM이 핵심 파트너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예상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삼성 SDS, LG CNS 같은 한국 기업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서진은 특별한 전략을 세웠다.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승부하지 않고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기로 했다. 우리의 강점은 글로벌 기술력과 로컬 경험을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야. 2023년 4월, 김서진은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 K디지털 뉴딜 2.0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발표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AI 행정 시스템 구축, 총 사업비 10조 원. 한국 IT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IBM이 주관사로 나서겠다고 결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경쟁사들의 스펙이 만만치 않았다. 아마존은 AWS 글로벌 레퍼런스를 앞세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클라우드 경험을 강조했다. 구글은 AI 기술력을 내세웠다. 심지어 삼성 SDS는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와 일해야 한다며 애국심 마케팅까지 펼쳤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김서진의 팀원들도 걱정이 많았다. IBM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한국 공공시장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서진에게는 남다른 전략이 있었다. 22년간 한국 IT 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우리의 강점은 글로벌 기술력과 로컬 경험을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어. 김서진은 6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심지어 제주도까지 250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했다. 주말도 없었다. 평일에는 서울에서 본사 업무를, 주말에는 전국을 다니며 현장 조사를,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필요한 AI 서비스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했다. 농업 지역에는 스마트팜 AI, 공업 지역에는 제조업 AI, 관광 지역에는 관광 AI,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했다. 특히 부산시청 방문에서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 부산시 정보통신과장이 김서진을 알아봤다. 혹시 사하구 출신 김서진 맞나요? 제가 부산대 컴공과 선배인데 후배가 이렇게 성공해서 고향에 도움을 주러 왔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김서진은 어린 시절을 보낸 감천동을 다시 찾았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 지금은 문화마을로 변해 있었지만 추억은 그대로였다. 여기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컸구나. 2023년 9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김서진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 최종 점검을 했다. 120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 6개월간의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가 못하면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대형 공공사업을 수주하는 건 당분간 어려울 거야. 2023년 10월 20일.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다.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김서진이 발표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IBM은 단순히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핵심 인력의 80%가 한국인입니다. 글로벌 기술력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난 후 정무위원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말 3년 안에 모든 지자체에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나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김서진이 자신있게 답했다. 제가 22년간 한국 IT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여성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결과 발표. K디지털 뉴딜 2.0 프로젝트 주관사. IBM 컨소시엄 선정. 김서진은 한국 IT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여성 리더가 됐다. 언론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날 밤, 김서진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꿈꿨던 그 일을 정말 해냈어요. 어머니 정미수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우리 딸이 정말 해냈구나. 엄마가 야학에서 글자 가르치던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언론들은 김서진의 성공을 한국 IT 업계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서진 자신에게는 계약 규모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진짜 해낸 것. 그것이 가장 큰 성취였다. 10조 원 계약 성사 이후 김서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글로벌 미디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포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아시아 최고의 여성 AI 리더하는 타이틀을 얻었다. IBM 본사에서도 김서진을 주목했다. CEO 아비드 크리슈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김서진 사장이야말로 IBM의 미래라고 말했다. 글로벌 부사장 승진 제의도 받았다. 뉴욕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48세가 된 김서진은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26세부터 시작해 22년간 일만 해왔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친구들은 만날 시간도 없었다. 가끔은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이 부러웠다. 성공했지만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 특히 어머니 정미순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일에만 매달려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적게 가진 건 아닐까? 어느 주말, 김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부산 고향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가끔 최근 일은 잊어버리지만 옛날 기억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서진이가 처음 컴퓨터 샀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네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 제가 엄마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네가 성공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네가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게 더 기뻐. 엄마의 진짜 꿈은 네가 행복한 거였어. 그 말에 김서진은 눈물이 났다. 자신이 성공에만 매달려서 행복을 놓쳤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됐다. 2024년 1월, 김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IBM 글로벌 부사장 제의를 거절하고 한국에 남기로 대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제 역할은 여기에 있어요. 한국의 AI 생태계를 키우는 것,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해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주말 해외 출장도 최대한 줄였다. IBM 팀원들에게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가 만드는 AI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해. 2024년 6월, 김서진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중장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AI 교육이었다. 첫 번째 수업은 부산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자신이 어릴 때 살던 바로 그 동네, 어머니가 야학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50명의 중장년 수강생들이 참석했다. AI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김서진이 직접 강의했다. 마치 어머니의 DNA가 이어진 것처럼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어머니의 모습과 딸이 AI를 가르치는 모습이 오버랩됐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씀하셨다. 사장님 덕분에 손자랑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AI도 써봐요. 세상이 이렇게 신기할 줄이야. 그 순간 김서진은 깨달았다. 진짜 성공의 의미를 10조 원 계약보다 더 값진 것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2024년 12월 김서진이 추진하는 AI 포올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촌, 어촌, 산촌까지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철학은 명확하다. 기술은 일부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켜야 진짜 기술이에요. 그게 제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육의 본질이에요. 어머니 정미수는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치매가 진행됐지만 딸 얼굴만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김서진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는다. 엄마가 야학에서 하신 일을 저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엄마의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신다. 우리 딸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엄마 꿈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2025년 현재, 김서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녀는 한국 AI 생태계의 글로벌 허브화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 인재 양성, 기술 표준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한 사람의 도전이 한국의 역사가 됐습니다. 야학 선생님의 딸에서 글로벌 AI 리더까지 김서진의 여정은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진짜 꿈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동 컬러와 함께 더 많은 꿈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